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라며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한 문다혜가 오늘 또다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문다혜가 지난번에 올린 글도 그렇고 오늘 올린 글도 그렇고 뭔가 망상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충분한데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글을 쓰기로 했다는 문다혜 과연 어떤 글을 올렸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문다혜 집과 문다혜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기획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지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재인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었고 뇌물 액수는 2억 2,300여만 원으로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자 문다혜가 자신의 SNS에 이것과 관련한 글을 올렸고 이게 꽤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지요. 압수수색 다음날 문다혜는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대사는 넷플릭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나온 그런 대사인데요. 그 대사와 문다혜 자신의 현재의 처지가 흡사하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한 듯 보여집니다. 여기까지야 그렇다 쳐도 문다혜가 그 다음에 올린 글은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문다혜는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라며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듯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 라며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인 가족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다혜에게 오히려 독이 됐지요. 동정 여론을 이끌어내기보단 반발 여론을 불러왔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비롯한 수백에서 수천 명의 상대 진영 인사들을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초토화시켰던 문재인이기에 더욱 그러했고 특히나 문다혜가 언급한 경제공동체, 운명공동체 이건 결국 문재인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한 문다혜가 더 이상 참지 않고 한다는 짓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일 줄 알았는데 결국 또다시 SNS에 글을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뭘 또 주저리 써놨던데요. 지난번 글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 올린 글도 그렇고 약간 뭔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 문다혜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시각은 오늘 새벽 5시쯤이라고 하는데요. 일찍 일어났다라기보다는 밤을 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잠 못 이루면서 쓴 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자, 문다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린다며 무엇보다 이젠 더 못 견딜 것 같아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글을 쓰기로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검찰이 지난달 말 자신의 집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난 범죄자도 아닌데 집을 압수수색당한다는 것이 진정되기엔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깨달았다며 수치심이 물밀듯 밀려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간 뒤져질 때만 해도 부끄러울 것 없으니 괜찮다라고 자유했는데 자, 막상 종료 후 그들이 돌아가고 나니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라며 그 전까진 애정했던 내 것들을 마구 다 버리고만 싶었다. 채광을 위해 환하게 뒀던 창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달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다혜가 SNS에서 언급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린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글을 쓰기로 했다. 이것도 문다혜가 이슈의 중심에 선 인물이니 자신의 억울함을 대중들에게 피력하기 위해 또는 여론전의 목적으로 SNS를 활용하는 것 이것까지도 그렇다 칩시다. 자, 그런데 문다혜가 SNS에 올리는 글 내용이 문다혜 또는 아버지인 문재인 그리고 어머니인 김정숙 씨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대중들은 또 국민들은 문다이가 자기 방에 암막 커튼을 달았던 야광색 커튼을 달았던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왜 태국으로 돌연 이주를 했는지, 당시 남편을 둘러싸고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왜 출가한 딸이 청와대에서 같이 살았는지, 청와대 직원들은 문다이 가족을 위해 무슨 일을 벌인 것인지, 무슨 일을 한 것인지 등등등 이것에 대한 답을 원하는 것이고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다이는 그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동시에 그들도 말이고 나도 말에 불과하다. 이것은 자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다이는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들여밟고 더럽혀져야 할 마땅한 말일 뿐이라며, 그들은 대통령은 물론 당대표까지 그들 검찰 출신으로 구성된 초유의 정국에서 뭐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고단한 말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문다이는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집요하게 근 10여 년간 모든 사생활이 국민들의 알 권리로 둔갑해 까발려졌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이러한 일에 인격이 말살당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무감해지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도 말,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말로 비유를 했는데, 최종적인 목표는 아버지인 문재인이지 문다이 자신은 그 과정으로 가는 길목에서 짓밟히고 더럽혀져야 할 마땅한 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건, 즉 문재인 전 사위의 타이스타제 티켓 취업 의혹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다름 아닌 문다이입니다. 자, 이건 사건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요. 자, 그리고 집요하게 근 10여 년간 모든 사생활이 국민의 알 권리로 둔갑해 까발려졌다라고 했는데, 국민의 알 권리로 둔갑한 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미성년자도 아닌, 자, 이미 출가에 자녀까지 둔 대통령의 딸이 청와대에 거주한다는데 국민 세금이 이런 데 쓰여도 되나? 이런 생각은 국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또한 태국으로 이주를 하고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직원들이 행정적 편의를 봐줬다, 경호원과 수천만 원 돈 거래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거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영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어떤 특수성, 이런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용인하는 부분이지만 이 특수성이라는 게 특혜로 가면 가만히 있을 국민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다이가 현재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거나 망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